안녕하십니까. 1강에 이어서 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테마는 독해는 결국 논리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독해는 논리싸움입니다. 심지어 9급 공무원 영어에서 일치, 불일치, 세부 내용 문제도 논리적인 성향이 다분합니다. 독해는 논리입니다. 기본적인 독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논리를 항상 추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문법 문제, 어휘 문제도요, 논리적인 성격이 매우 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독해는 결국 논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그거 한번 보여달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독해는 논리입니다. 자, 강의 취지, 2강의 강의 취지는 논리 없는 독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특히 독해 시험은 100%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공무원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글자 수는 한 110단어, 선택지까지 포함하면 한 140단어 정도 되겠네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1분 내에 풀어내셔야 되겠죠? 자, 밑줄이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밑줄이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하나씩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en it comes to automobiles, different countries 밑줄.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탁 드시나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고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When it comes to란 말은 무엇에 관해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Automobiles,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different countries, 여러 나라가 밑줄한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고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혹시 예측 가능하십니까? When it comes to automobiles,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여러 나라가 밑줄한다. 이 different가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Japanese are known for making extremely reliable family cars. 첫 번째 문장 기억나십니까?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여러 나라가 밑줄한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나라가 나왔습니까? 일본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매우 안정적인 패밀리, 가정용 차량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잘 모르는 부사가 나왔다. 어떻게 알아? 빼버리거나 아니면 베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extremely,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 빼도 혹은 very라고 넣어도 문장 전혀 이상 없죠? 일본은 매우 안정적인 가정용 차량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1번이에요. And companies like Honda and Toyota always top consumer satisfaction surveys. 여러분, 이제 이 부분만 보십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뭐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like인가요? 회사가 혼다를 좋아한다인가요? 아니면 뭐 satisfaction인가요? 아니면 survey, 설문하다 이건가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탑입니다. 1등을 차지하다. 그래서 혼다와 토요타와 같은 자동차는 항상 소비자 만족 설문조사에서 1등한다. 다시 합니다.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여러 나라가 밑줄한다. different country가.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the Japanese 일본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일본. 그러면 세 번째 문장에서 무엇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문장은 아마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감 잡으셔야죠. 그런데 세 번째 문장 넘어가기 전에 일본 자동차의 특징은 뭐다? reliability,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뭐다? 혼다와 토요타.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German cars, 그쵸? 우리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different country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독일차. 독일차는 are known for luxury. 뭘로 유명하다? 일본 차는 reliability였다. 그러나 독일차는 뭐다? 럭셔리로 유명하다. 럭셔리는 그냥 자동차 분야에서 럭셔리 하시면 됩니다. 차가 우아하고 부티가 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일본은 reliability가 유명하다. 독일은 럭셔리로 유명하다. 일본은 reliability인데 어떤 차량이 나왔습니까? 혼다와 토요타. 그러면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구조니까 독일 차는 다음에 설명이 또 브랜드가 나야겠죠. 일본에서 혼다와 토요타가 나왔던 것처럼. 다시 보시면 독일 자동차는 럭셔리로 유명하다. 왜요? Brands like Mercedes-Benz, BMW, and Audi can attest. 벤츠와 BMW와 아우디와 같은 차량의 브랜드가 이것을 attest 하는 것처럼.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급 공무원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attest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몰랐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강의에서는 독해도 논리다라고 하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ttest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뜻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보세요. 일본 자동차는 안정성이 뛰어난 패밀리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예로 뭐가 있다? 혼다와 토요타가 있다. 독일 차는 럭셔리로 유명하다. 그 예로 뭐가 있다? 벤츠와 BMW와 아우디와 같은 브랜드가 이것을 뭐 할까요? 뭐 하는 것처럼? 설마 여기서 어테스트가 벤츠와 BMW와 아우디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건 아니겠죠. 지금 내용이 but, however의 역접 내용이 아니라 다 순접입니다. 일본의 reliability는 토요타와 혼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BMW, 벤츠, 아우디입니다. 그러면 이 attest는 무슨 뜻일까요? 이 뜻 잡아내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요, say라고 보세요. 이 정도 독해적 감각은 있으셔야 합니다. 원래 attest의 뜻은 입증하다입니다. 입증하다인데 이걸 우리 단어 모르죠. 하지만 문맥상 혼다와 토요타가 보여줬던 것처럼 아니면 벤츠와 BMW가 증명하는 것처럼 입증하는 것처럼 정 안 되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되죠. 내용이 순접이니까. 세 번째, Italian automobiles. 아하, 일본 얘기했고 독일 얘기했고 일본은 안정성, 혼다, 토요타. 두 번째, 독일은 luxury, BMW, Benz, Audi. 그러면 이탈리아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히. Italian automobiles are perceived as being sporty. 이탈리아 자동차는 무엇으로 인지되어집니까? 스포티한 것으로, 스포츠형 자동차로 유명하다, 인지되어진다. 여기서 perceived는 인지되어진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맥상의 의미는 보세요. Japanese are known for 유명하다. German cars are known for 유명하다. as 예로서 인지되어진다. 이거 유명하다 뜻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는 스포츠형 차량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안 물어봐도 묻지 않아도 차량의 종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If you ask any car aficionado to name the best sports car, 일단 여기까지 끊고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aficionado. 당신이 만약 그 어떤 자동차 aficionado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을? To name the best sports car. 가장 좋은 스포츠 차량을 한번 이름 대어 보시오라고 이 aficionado에게 물어본다면 이 aficionado는 뭐죠? 당신이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그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이겠죠. 우리 지금 자동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ficionado가 혹시 변호사일까요? 회계사일까요? 검사 판사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정 안 되면 자동차 사람한테 물어봐라. 근데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가시면 되고 문맥상으로 이 단어를 몰라도 답을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철저하게 논리적이니까. aficionado의 뜻은요. 애호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어떤 자동차 애호가에게 물어봐라. 가장 좋은 스포츠카가 뭔지. 그러면 the names, 다음과 같은 이름이 호명될 것이다. Ferrari, Lamborghini, and Alfa Romeo will surely be mentioned. 이 이름이 반드시 mentioned, 거론될 것이다. 앞에서 봤던 어려운 단어 attest와 aficionado, 이 어려운 단어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문맥의 흐름을 보면 즉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aficionado와 attest는 뜻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6, 70%까지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다 읽어보니까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 문장이었던 겁니다. 주제 문장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내용을 모두 다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독일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이야기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3번과 4번은 자동적으로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3번은 reliability, 일본 자동차의 성격만 이야기했고 4번은 Japanese, 일본 이야기만 했습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3번, 4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네, 1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문장.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여러 나라가 뭐한다? 1번. 전문화된 자동차를 만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Luxury, reliability, 그리고 스포티하는 전문화된 차량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Local taste, 현지 주민들의 입맛에 요 suit가 동사입니다. 부응하다, 입맛에 맞추다. 그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현지 주민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전문화된 차를 생산되고 있다. 이건 아니었죠. 일본은 이것으로 유명하고 독일은 이것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스포티한 차량이 유명하다 그랬지 현지 주민의 입맛에 맞춘다는 말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도 탈락이고 그러면 정답은 이 글은 나라마다 차 종류에 따라서 그 평판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일본은 reliability, 독일은 luxury, 이탈리아는 being sporty라고 하는 그 차만의 평판이 있다. 이게 정답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강에서 테마가 뭐죠? 이 강에서 테마는 독해도 결국 논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을 잠시 1분 정도 중지를 시키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약 100단어에 해당하는 한 단락 있죠. 이거를 차근차근 한번 뱉어보세요. 본인이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1차원적인 독해 해석을 한다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독해를 이해를 한다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지 화면을 하시고 1분 동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중지 화면을 풀고 플레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관해서라면 나라마다 그 차량의 특징이 있다. 첫째, 일본은 뭘로 유명하다? reliability, 안정성으로 유명하다. 얘는 뭐죠? 혼다와 토요타. 두 번째, 독일은 뭘로 유명하다? 럭셔리로 유명하다. 그 얘는 BMW, 아우디, and Mercedes-Benz. 세 번째는 뭡니까? 이탈리아 차는 스포티한 차량으로 유명하다. 스포츠 차량이죠. 얘는 뭐가 있다? 람보르기니, 알파 로미오, 그리고 페라리가 있다.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내용이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작업 어떤 대목이냐면 독해는 논리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논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attested aficionado 이 단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논리 문제를 한번 확인했고요. 한 문제 더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중지를 하시고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풀어보고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서 제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어색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요 정말 논리의 결정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논리의 결정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주어져 있고 1번, 2번, 3번, 4번에서 어색한 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푸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혹시 닐 암스트롱이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인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내가 달에서 발자국을 찍은 것은 한 사람에게는 조그만 발자국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이 말이 생각나셨나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문장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The 1969 manned lunar mission was an important event in modern history. 1969년 요 단어가 어렵다. manned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인 달 탐사죠. 무인 달 탐사. 근데 이 manned라는 단어를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논리 문제는요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이해한다면 논리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manned라는 단어를 몰라도 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1969년 유인 사람이 탄 거니까 유인 달 탐사는 현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맥상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해서 1969년 유인 사람이 탄 거니까 유인 달 탐사는 현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important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현대 역사에 중요하다고? 어떻게 중요한데? 그 어떻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 1969년 유인 달 탐사가 중요한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important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International cooperation was necessary to set up 3 equally distant antennas in Spa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첫 번째 문장이 좀 호흡이 깁니다. 보시면 국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안테나를 스페인과 호주와 미국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문장은 1969년 유인 달 탐사가 현대 역사에서 중요하다. 유인 달 탐사. 그런데 이 유인 달 탐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제 협력이 필요했고, 국제 협력을 위해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냐면 세계의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안테나를 스페인과 호주와 미국에 설치해야만 했다. 두 번째 문장. The Intercontinental Lunar Mission. 컨티넨탈은 대륙의, 인터는 서로의,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의, 즉 The Intercontinental Lunar Mission. 이 국제적인 달 탐사는 was the first time, 최초였다. Human beings had stepped foot on the moon. 인간이 달에다가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경우였다. 이 2번 내용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닐 암스트롱. 2번까지만 보고 어떤 문장이 틀렸는지 어색한지 아직 알아낼 수는 없어요. 3번. Because of the varied receiver placement. 다양한 수신 장치의 배치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다양한 수신 장치의 배치, 호주, 스페인, 미국의 수신 장치, 안테나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ata could be collected, 데이터가 수집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뭐 할 때? During the Earth's entire rotation. 지구가 완전히 자전을 하는 시간 동안에 정보가 collected, 여전히 수집되어질 수 있었다. 왜요? 스페인, 미국, 호주에 안테나를 설치했기 때문에. 4번. Without cross-border collaboration. cross-border,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경을 cross, 넘나드는, 국경을 넘나드는 앞에서 나왔던 international, 국제적이라는 말이죠. 또 앞에서는 cooperation이라고 하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collaboration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without cross-border collaboration, 국제적인 협력이 없었더라면 communication between the astronaut and the mission control, 국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우주 비행사와 관제 타워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은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어떤 글인가요? 이 글은 닐 암스트롱이 1969년 유인 달 탐사로 달에 첫 번째 발을 찍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969년에 있었던 유인 달 탐사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유인 달 탐사가 중요했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대야죠. 그 근거가 1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국제적인 협력으로 안테나를 세계 국가에 배치시켰다. 3번, 이런 안테나의 배치 때문에 정보가 항상 수집되어질 수 있었다. 4번, 이런 국제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런 정보 수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2번은 뜬구름 없이 첫 번째 달에 사람의 발을 찍은 최초의 경우다. 이거는 국제 협력과는 상관이 없죠. 어떤 문제입니까? 철저하게 논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독해를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배경 지식으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배경 지식은 이용만 하시고 답을 찾는 과정은 논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두 문제를 풀었고요. 저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끄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1번 문제와 2번 문제 있죠. 이거 화면을 가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이 나신다면요,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을 들으신 거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1차원적으로 전체적인 이해, 전체적인 논리적 이해는 무시하시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강의의 테마는 결국 독해도 논리다. 결국 독해도 논리다라고 하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